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주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종류는 애완동물입니다. 애완동물. 네. 중국도 이제 애완동물을 많이 키우죠. 네. 중국 인구가 뭐 14억 된다고 하는데, 등록되어 있는 애완동물이 1억 6천만 마리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등록된 게. 개만. 우리나라 인구보다 더. 개만 1억 6천 마리가 등록된 거고, 반견까지 따지면 어마어마하겠죠. 네. 개가 이제 전체 그 애완동물 중에 1위고요. 그게 한 60% 정도 되고, 고양이가 한 20% 된다고 합니다. 3위가 의외로 거북입니다. 거북이요? 이건 좀 예상 밖이다 그죠. 네. 중국 사람들 원래 전통적으로는 이제 귀족의 상징이 새를 키우는 거. 네. 새 데리고 이제 길에 이렇게 쫙 돌아다니면서 새장 들고 한 손에 탁 담배 물고 그게 이제 중국의 귀족의 상징이었는데 그래서 새를 키우면 아주 우아해 보이는 아직까지 그런 습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거북이는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 그죠. 특이하다. 그 다음에 4위가 물고기. 어. 그러니까 뭐 어류 종류겠죠. 네,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토끼. 그 다음에 이제 새. 그 외에 기타로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이제 희한한 것들. 곤충들, 뭐 벌레. 곤충, 뭐 벌레, 메뚜기, 뭐 사마귀, 이 귀뚜라미, 뭐 이런 것들. 이걸 다 투견을 시키죠. 아무튼 요런 희한한 그 재밌는 그 종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네. 살짝 그 덮어가면서 에피소드와 함께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중국의 이제 가장 대표적인 그 개부터 가죠. 개. 예, 네. 그렇죠. 네. 중국에도 왜 특이한 게 있죠. 우리는 진돗개, 네. 일본의 하치코 하듯이 중국 하면 생각나는 개. 차오차오. 이 이상한 이름의 차오차오. 원래 이게 숑스첸인데 네. 이거 어쩌다가 이름이 차오차오가 됐는지 제가 지금 찾다시 다 몰랐는데 정말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왜 아니 이름이 숑스예요. 웅장하다 할 때 웅장하다 네. 사자할 때 약간 사자같이 생겼잖아요. 네, 털이 길고. 네. 좀 많이 늙은 사자처럼 그렇죠, 생겼죠. 그렇죠. 네. 불쌍한 사자. 어떻게 보면 귀엽고 그 얘가 약간 지능이 다른 게 있어서 좀 떨어지는 편이거든요. 혓바닥이 새까맣고. 아, 그래요? 예, 쑥을 많이 먹고. 어. 그래서 그럼 숑스가 왜 차오차오가 됐느냐? 네. 설이 두 개 있더라고요. 제가 정말 조사한다고 고생을 했는데 그냥 외국 사람들이 우리가 왜 중국말이라면 우리 옛날에 쏴라 네네네. 하듯이 그냥 중국말 흉내를 낸답시고 중국 사람들 뭐라 한다 하다가 그게 대강대강 하다가 차오차오라고 됐다는 말이 그러니까 중국계라는 말을 갖다가 차이니스 뭐 이걸 안 하고 그냥 그 샬라 걔들 개 있잖아 이러다가 차오차오가 됐단 말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일본 사람들이 그 차오차오를 좋아해요. 아, 그래요? 예, 지금도 교토 가면 그 일본 교토 가면 차오차오 이렇게 좀 개가 좀 많이 보입니다. 일본에. 근데 그 일본 사람들이 처음에 가져갈 때 그게 내가 아까 워낙 얘가 식성이 좋은가 봐요. 네. 그래서 먹는다 네. 치자를 갖다가 두 개 붙여갖고 치가 뭐 치, 차오차오가 치. 됐다는 말도 차오차오. 있고 한데 결론은 뭔가 하면 중국 사람들이 차오차오라고 했을 때는 아무도 못 알아듣는다는 거죠. 제가 이 나이 때까지 중국 사람 그래 만나도 개 이야기 하다가 차오차오라 그러면 아무도 모릅니다. 숑스첸 하면 그래 그거 이러면 되는데 그런데 웃기는 게 다른 나라 갖고 다른 숑스첸 나라에서는. 하면 아무도 모르고 전부 다 차오차오에 알아듣는 거예요. 네. 그 차오차오는 도대체 누가 지은 거예요? 아직까지도 못 찾았지만은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처음에 칠 때 그거 정말 이름을 진 게 아니고 희한한 중국계 쏠라들 키우는 개. 그 저기 왜 짜장면 애들 키우는 게 이런 식으로 하다가 그게 차오차오가 됐다는 말이 가장 유력하더라고요. 유력하죠. 그래서 아마 이건 조금 더 연구를 해보면 되겠지만 그 처음에 그렇게 만든 외국인이 누구냐? 아마 제 생각엔 일본인이 아닐까. 일본 사람들이 이거 좋아하거든요. 교토 가면 진짜 많아요. 근데 원래 이제 왕실에서 키우던 네. 그 왕실견이었다 그래요. 그리고 가격도 굉장히 비싸고. 네. 근데 이제 요즘은 이제 너무 이런 것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짝퉁 차오차오들이 많이 나오죠. 거의 다 짝퉁이 지금은 순수 혈통이 잘 없어요. 이유는 문혁 때문에 그래요. 문화대혁명 때. 아, 문화대혁명. 문화대혁명 때 개를 거의 다 몰살을 했어요. 왜요? 그래서 걔가 밥을 많이 먹었나? 너무 많이 먹어. 개를 키울 개. 근데 그런 거 있을 것 같아. 그 일종의 귀족들이 이런 개들은 쉽게 말하면 관상용으로 키우기 때문에 네. 대접이 사람보다 훨씬 융숭했거든. 쉽게 말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걸 사치품으로 봐버린 거야. 네. 그래서 이런 종자들을 다 때려잡은 거죠. 없애버려야 네, 홍위병들이 또 그래 뭐랄까 인민들이 굶어 죽고 있는 판인데 무슨 개한테 사료를 먹이냐고 개는 먹는 거라면서 아마 그때 많이
학살을 했습니다. 학살이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그 송수천은 지금 그 뭐랄까 그 순수혈통이 거의 많이 사라졌어요. 네. 지금 순수혈통이 만약 있으면 뭐 거의 뭐 100대를 어마어마한. 혹가한다 그러죠. 그 그러니까 정도로. 중국 사람들이 이제 요즘 들어서 이제 고급 견종들을 전 세계에서 막 사모으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비싼 개들. 뭐 국내에서도 IMF 때 국내에 있는 엄청나게 많은 개들이 중국의 고가에 팔려나갔어요. 셰퍼드 한 마리에 막 1억씩 주고 사가버리니까. 근데 중국 사람들이 물건을 다루는 그 방식이 그런 거잖아. 1억 주고 사오면 10억에 되팔아요. 안 팔면은 안 팔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10억짜리 되는 거야. 안 팔아도.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고급 견종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차오차오 같은 경우에는 순종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짝퉁 네. 차오차오라는데 개가 아니라 고물. 조그만한 새끼 고물 검정색 그런 일도 있었죠. 네, 차오차오라고 해갖고 파는 거죠. 아니 그거 실제로 중국에 많이 있던 이야기입니다. 어릴 때 조그만 개를 하나 얻었는데 개가 너무 네. 귀여운 거예요. 네. 집에서 키우니까 이 개가 약간 좀 이상해. 자꾸 뭔가 하면 일어서 두 발로 쓰려고 하는 거예요. 걔가 자꾸 걸어다니려고 그래서 그러는 거야. 얘가 묘기를 부리나 보다 이러고 있는데 있네. 나중에 이사갖고 동물병원에 아이가 걸그래갖고 데리고 갔더니만은 곰인데요. 아니 근데 너무 다르지 않나요? 강아지랑 곰은? 요게 유전학적으로 곰과 개는 형제예요. 그래요? 예, 원래 이제 같은 종류의 동물이었는데 야생으로 남아서 잡식을 하는 종자로 남은 게 곰이고 이제 개는 이제 사람을 따라서 사육이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변한 게 개인 거죠. 그러니까 오. 개와 곰은 유전학적으로 사촌 관계예요. 네. 아무튼 뭐 그렇게 해서 차오차오 종류들은 중국에서 많이 유명하고 그렇죠. 그 비슷한 종류로 요즘 중국계로 뜨고 있는 또 하나 견종이 샤페이죠. 네. 샤페이. 예. 못 들었다. 샤페이는 그 차오차오랑 비슷하게 못생겼는데 더 쭈글쭈글해요. 또 쭈글쭈글해요? 네, 주름이 쭈글쭈글하고 털이 짧죠. 음. 그래서 언뜻 그러니까 온몸이 다 쭈글쭈글하기 때문에 이게 그 식빵 있잖아요. 우리 말하는 식빵, 꽃빵. 그거처럼 생겼어요. 이 중국 사람들이 개를 키우려면 그 등록도 등록이지만 돈이 굉장히 많이 든대요. 그렇죠. 이건 그야말로 지금도 귀족들의 전유물이죠. 네. 개 키우려면은 세금을 내야 돼요. 돈이 엄청나죠. 지금 아마 일반 서민들은 키울 수 있는 정도의 그 등록비가 아닐 텐데. 등록하는 그렇죠. 것 자체가. 네. 그래서 일반적인 고양이를 키우는 것보다 한 5배 이상 비용이 든다 그러고요. 제법 들어요. 그래서 좀 뭐랄까 길에 개를 데리고 다닐 수 있다는 말은 세금을 내고 등록비를 냈다는 말인데 그래서 개를 데리고 다니면 아주 뭐랄까 부유의 상징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웃기는 게 개를 갖다 끌고 가는 게 잘 없고 거의 다 안고 가죠. 상전이에요, 상전. 네, 상전. 개가 상전이에요. 네. 방견이라고 하면 이제 벌금을 물기 때문에 네. 거의 안고 다녀요, 개를. 그러니까 홍콩 같은 데 가보면 개 한 마리 키우는 게 애 키우는 것보다 더 돈이 든다고 할 정도고 전용 미용사부터 뭐 목욕탕, 호텔이 다 있고 심지어 이제 자기가 노는 시간에는 알바로 봐주는 보모까지 다 고용을 해가지고 개들을 키우니까 개를 거의 사람처럼 키우는 거죠. 왜 걷게 하면은 끌고 가면은 벌금 힘들까봐. 아니 강아지 벌금 무는 게 힘들까봐. 아니고 아니. 개가 비싼 몸이니까 비싸니까. 네, 비싸니까. 바닥에다 질질 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 생각이 아까워서 그러는 예, 거예요. 애를 안고 다니는 거예요. 그 약간 과시도 있고. 왜냐하면 길에 예를 들어 개를 데리고 나는데 공안이 잡았는데 등록증 내봐라 했는데 네. 세금을 낸 그것도 없고 등록증도 없다. 90년대 초반까지는 직접 받았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사살. 사살이요? 바로 사살이 죽여요, 아니고. 개를. 바로 이거 돈 안 내고 등록 안 한 개네. 그러면 바로 이제 왜 이런 개를 도심지에서 키우느냐. 바로 거기서 개 죽여버립니다. 현장에서 죽여버립니다. 돈 안 내고 키웠잖아요. 국가에 돈 내야 돼요. 개 키우려면은 중국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동물권은 없나? 그런 거 없어요. 네. 그래서 중국에는 의외로 중국 토종 개들이 많아요. 근데 중국에서 사실 제일 비싼 개는 짱하오라고 하는 개가 있어요. 짱하오. 지금부터는 광고 타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영국 키키 제품들을 본격적으로 광고하고 있습니다. 네, 네이버에 영국 키키라고 치셔야 접속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제 굉장히 다양한 종류 식품들이 있어요. 영국 네, 키키. 5개 브런치에 한 120개 정도 제품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들어가서 보시면 제일 주종으로 있는 게 레시틴이나 MSN, 식이 유황 그리고 차전자피 뭐 이런 것들 MSN 안에는 비타민 D도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송지 적고 주소 적으면서 밑에 보면 요청사항 거기다 송작가 TV만 쓰시면 2개를 시켰는데 3개가 오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이트를 어디로 그러니까 들어가야 어느 될지. 사이트? 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가급적이면 네이버 페이로 결제를 하시는 게 네이버 페이로? 혼선 없이 빨리 가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럼 2+1 기간이 언제까지냐고 박혜라 송작가 님이. 맘대로죠. 아, 구매 인증을 하시는 분한테는 남아있는 피땀 눈물 화장품 세트들을 풀어드리기로 약속을 드렸습니다. 요거는 티베탄 마스티프라고 하는 개인데 다시 그냥 한번 사자개라고 사자개. 그냥 짱은 하면 이제 시장할 때 티베트 할 때 나오는데 네. 맞아요. 시장개죠. 그러니까 아마 고원지대 살던 뭐 이게 그 지금 개의 한국에서 일종인 것 이 같은데. 짱아오를 가져오려고 사람들이 노력을 많이 해요. 왜요? 왜냐하면 이 개가 그 혹시 오수견 이야기 아세요? 주인구하고 그 불이 났는데 네. 그 오수견의 모델이었던 것 오수견이 사실 선조로 우리가 전부 다 맞이는 저 거죠. 진돗개처럼 알고 있는데 그 오수견이 얘 짱아오가 오수견이다 해가지고 이 원형을 찾겠다 해가지고 중국에서 짱아오를 수입하려고 사람들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엄청 비쌉니다만은 이게 저 정확하게 학명으로 제가 아직도 기억해. 왜냐하면 제가 그거 누가 엄청나게 이걸 중국에서 가져오고 싶었는데 제가 그때 서류를 해준 기억이 나거든요. 이름이 티베탄 마스티프라고 하는 건데 이거 뭐 특이하게 생겼어요. 특이하게 생긴데 이 오수견을 복원하고자 하는 한국 사람들 모임에서 그걸 좀 가져오려는 근데 엄청 비싸더라고요. 저는 지금 네. 시가로 따져도 한 10억 한 마리예요. 말이다. 순종인 경우에. 라고 해도 구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반출이 안 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개가 이 개인데 네. 비싸니까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걔가 진짜 인상이 사자처럼 생겼어요. 약간 네, 진짜 이쁘게 생겼죠? 그래서 잘 생겼는데. 내가 보기에 가장 그 뭐랄까 동정심을 불러일으키는 그 불쌍한 보호자들. 눈빛 있잖아. 보호 본능. 역삼각형 눈인데 눈꼬리가 처진. 굉장히 불쌍해 보이는 그런 개의 인상으로는 이 짱아오가 최고인 것 같아. 그래서 아무튼 중국은 그 앞으로 애견 산업 관련한 산업들이 굉장히 유망한 국가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우리처럼 반견이 없고 길에서 키우는 개가 없고 학대를 못하고 또 한 번 키우는 개들은 다 그 브리더들을 둬가면서 굉장히 고급스럽게 키우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가 유아용품 산업 못지않게 네. 진출해서 잘 될 수 있는 게 애견 산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하여튼 중국에는 뭐 이 애견 네. 애견이라고 했는데 물론 밝은 면이 있으면 어두운 면도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에게 계란 당연히 먹는 거거든요. 당연히 먹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애초에 중국은 이제 식용개하고 이걸 나눠서 키우고 네. 일부 지역에는 개고기 축제도 하고 그래요. 그 아직도 경북이나 북방 쪽 가면 개를 식용으로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조금 이제 남방이나 이 그 중화지방하고는 조금 차이가 좀 있는데 어찌됐거나 중국 안에서의 개는 상당히 우리 쪽보다는 개권이 좀 나은 나라라고 봐야 되는 거죠. 개는 너무 평범하고 좀 특이한 거 한번 가보죠. 새. 네, 새. 중국 사람 왜 이렇게 새에 집착을 할까요, 선생님? 새는 옛날부터 새를 키운다는 거는 귀족의 뭐랄까 상징이었거든요. 네. 그 옛날 귀족의 상징은 두 가지였는데 새를 키우는 것과 손톱을 기르는 것. 새끼손가락. 아니요, 손톱을 기르는데 손톱을 다 기른다. 나는 일을 하지 않는다. 왜 서태후 옛날 사진 보면 손톱이 네. 길다 꼬부라져 갖고 막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손톱 그 보대를 딱 손에 끼우고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자기는 가만히 있는 거야 하루 종일. 옆에서 다 막 똥을 넣어도 해주니까.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다 해주는 거지. 전통 문화의 버릇이 남아가지고 지금도 새를 많이 키우고자 하는 그 욕망들이 많이 셉니다. 근데 어떤 종류의 새들을 주로 키우나요? 일종으로 새는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그 특이하게 생긴 모양의 컬러가 특이하거나 오. 아니면 이 새의 목소리, 지저귀는 소리가 네네. 이게 예쁜 거. 누가 예쁘냐, 누구 새가
짹짹거리는 소리가 더 예쁘냐가 관건이었거든요. 그걸 사람이 판별할 수 있나요? 그냥 다 기호가 다르. 그렇죠. 기호가 다르겠지만 네. 사람들이 이제 뭔가 주위 사람들의 응원을 얻는 거죠. 이제 우리 편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 예쁘다. 자, 누구 새가 더 그 예쁘게 오는가 보자라든지. 그다음 사람들이 뭐랄까 이렇게 많이 몰려가지고 자기가 이제 세 장을 가지고 갖고 어디서 차를 한잔 마신다 탁 갖다 주면 그 주위로 사람들이 많이 몰리면 자기는 우대가 되는 거예요. 아, 역시 나는 달라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새를 이제 문인의 상징이었다. 새를 키우는 게 그래서 집안에서도 막 새를 엄청 많이 키우는 데도 있었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뭐랄까 애완동물로 새를 거의 손꼽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물고기. 예. 고기라 해서 고기. 요거는 중국말 때문에 그래요. 예, 물고기가 중국어로 위. 네. 중국말로 남았다가 남을 였자 위. 년년이요 위. 한국말과 중국 사람들 쓰고 내가 먹을 거 먹고 다 쓰고 돈 쓸 거 다 쓰고도 남았어요. 남으면 좋죠. 그러다 보니까 물고기는 부의 상징이거든요. 또. 네. 그래서 우리 옛날에 왜 중국 무슨 뭐 카드 같은 거 보면 물고기 그림 있는 거 많잖아요. 새 카드. 그게 뭔가 하면 올해도 돈 많이 벌고 실컷 쓰고도 남으십시오. 남을 정도로. 그래서 고기가 항상 그래서 손님이 오면 우리 전에 한번 이야기한 거 같은데 손님이 오면은 귀한 손님이 오면은 큰일 날 뻔했어. 요리에는 뭐라고요? 물고기. 그렇죠. 생선 요리가 딱 나야 되는 거예요. 그 생선 요리를 먹어야 다들 부자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생선 요리를 해주면 딱 손님이 와서 제일 먼저 생선 요리를 내놓으면은 역시 하나 맞췄구나. 네. 이 정도는 갖추고 있어야지 막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집에 의항해가지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좀 많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 뭐 여러 종류 키워요. 근데 중국에 가장 그 인기 있다 그래야 되나? 이게 이제 용어라고. 그 용처럼 용어. 생긴 물고기다. 그래서 드라곤 피쉬라고 불리는데 여기 아로아나거든. 아로아나. 그러니까 그 생긴 거 보면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붕어인데 주둥이가 좀 위로 치솟아 오른 건데 길이는 좀 길고. 아무튼 뭐 그따위로 생긴 고기가 있는데 내가 봐선 맛도 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데 이거를 용이라는 거야 중국 사람은 얘 생긴 거를. 근데 뭐 얘가 이렇게 물 위로 치솟아 오를 때는 뭐 지느러미의 움직임이 뭐 용 같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같긴 한데 갖다 붙이는 거죠. 그래갖고 그거를 갖다가 겁나게 비싼 가격에 팔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막 금비늘 있거나 은색이거나 색깔 이쁘거나 등치가 좀 크거나 그러면 네. 막 1,000만 원, 2,000만 원 막 이렇게 특히 팔다는 그 거죠. 금색 비늘이 있으면은 왜냐면 어차피 아까 말했잖아요. 고기 자체가 물고기가 그 부의 상징이기 때문에 부를 나타내기 때문에 특히 뭐 황금색을 띠고 있으면 더 좋겠죠, 그죠? 예. 그래서 그런 거는 색깔에 따라서 컬러에 따라서 더 비싸게 받기도 하고. 그래서 중국집, 혹시 중국의 가정에 놀러 가셨을 때 집에 어항이 있는가 없는가라고 보세요. 어항이 있는 집은 일단은 뭔가 하면 기본적으로 사는 집. 굉장히 뭐 어느 정도 그걸 가지고 있는 집이에요. 중국에서의 어항이란 집집마다 갖추고 있는 어항이란 것은 엄청난 부의 상징이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집에 물고기가 일부러 없어도 어항 갖고 있으면 부예요? 네, 물고기 없는데 어항을 가지고 있다 항상 있을 거예요. 없으면은 하다못해 그 밑에 거북이라도 아까 말한 거북이라도 한 마리 들어있을 거예요. 하지만 어항을 항상 준비해 두는 게 나을 거예요. 아마 그 사람들은 그래 놓고도 물고기 없으면 예를 들어 손님이 온다 이러면 기죽을 수 없다. 그러면 물고기를 사가지고 넣는 거예요. 걷다 넣어놓고. 그렇죠. 며칠 있다가 얘가 다 죽더라도 다음에 또 큰 손님이 오면 또 바로 나가서 금붕어 몇 마리 사놓겠죠. 왜 금붕어 자체가 뭡니까? 금어잖아요. 금어. 네네. 이 자체가 또 돈을 상징하거든요. 금붕어 그냥 금붕어만 키워도 그 집에서 금붕어를 키운다는 말은 우리는 좀 있는 집안입니다라고 막 내세우고 싶어하는 그런 과시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 그 키우는 말씀은 금붕어 나와서 얘기인데 그 금붕어도 그 금붕어 날개하고 네. 그 눈이 이렇게 튀어나온 정도가 크고 심하면 심할수록 이게 이제 가격이 비싸지거든. 우리 말로 하면 눈이 약간 튀어나와. 기형에 가까운 거. 정말요? 예, 그게 더 비싸요. 아니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생긴 그 고기들을 그 교배를 통해서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제 가면 갈수록 이게 심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금붕어가 나중에 보면 완전히 그 날개 달려 있는 게 커튼처럼 흐느적흐느적하고 몸을 제대로 못 가눌 정도로 막 눈탱이가 팅팅 부은 금붕어들이 비싼 가격에 팔린다는 거죠. 그 왜 영화를 중국 영화 같은 거 보실 때 자세하게 한번 봐보세요. 저 중국 영화의 뭐 암흑가의 뭐 보스라든지 네. 아주 뭐 큰 재벌이라든지 탁
쫙 폼 잡고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 뒤에 보면 처음에 사무실 나오기 전에 의왕 속에 건물부터 먼저 쫙 나오고 쫙 나오고 전체 사무실을 보여주고 갑자기 그들먹 피우는 사장이 나오고 이런 경우 많습니다. 그 건물 근처 나올 때 보면 전부 다 희한하게 생겼어요. 한국에 다방마다 어항이 있는데. 다방이요? 근데 다방 가고 다방 세대신가 봐요. 아닙니다. TV에서 봤구나. 아무튼 옛날 우리 진짜 같이 터미널 다방 이런 데 가보면 칸막이가 다 어항이거든. 칸막이가 다 어항이었다고. 그래서 길쭉한 어항을 배치해 놓고 그 안에 수초랑 그 금, 잉어, 붕어 같은 것들이 이렇게 많이 상상이 안 가요. 이게 춤을 추고 다니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 이게 너무 고전 영화들을 안 보는 거 아니야? 지금부터는 광고 타임입니다, 여러분. 영한네이처 하면 우리가 한때 팟캐스트 인기 프로그램에서 막막 광고하던 제품이 있습니다. 마카33을 엄청나게 광고를 했고요. 주력 상품을 이제 마카 33에서 술겜으로 바꾸셨대요. 식물성 원료들을 섞어서 만든 건데 그 메인은 마카도 들어있고요. 네. 오리나무, 누룩, 황기, 칡봉오리, 쌓인 씨앗, 헛개나무, 칡뿌리 몸에 좋다는 종류는 뭐 20몇 가지가 전부 다 들어있어요. 생약제제 같은 작은 알, 그 알로 된 겁니다. 먹기에는 향이나 이런 맛에서 지장이 없고요. 효과가 너무 좋대요. 그래서 사장님이 얼마나 자신이 있으신지 음주 중에는 드시지 말라고 권합니다. 술이 안 취한다.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영한 네이처를 치시면 바로 홈페이지랑 연결되고요. 한 박스 5개 들어있는 게 16,500원입니다. 두 박스가 33,000원. 네. 그리고 세 박스가 49,500원. 요때부터는 무료 배송입니다. 견디셔, 야망 808 요런 것들은 가격 세요. 어쩔 수 없이 몇 개를 사와요. 편의점에 가서. 그 경험들 다 있으실 겁니다. 그거 사면은 결국은 몇만 원 나가. 그렇지. 거기 역시 송작가 TV에 광고하니까 광고 효과 짱이더라 라고 주님들이 얘기해 줄 수 있는 네. 그런 송작가 TV 만들어 주세요. 누가? 여러분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도 이제 남방 쪽에 가면 정원 문화가 발달했기 때문에 다 안에 이제 이렇게 호수가 이제 연못을 네.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이제 물고기들을 키우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금링어 그 막 이런 것들을 키우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는 색깔 있는 그 붕어나 잉어는 잘 안 잡아 먹잖아. 네. 근데 이 사람들 다 잡아 먹더라고. 그 더러운. 그래서 진짜 그 부잣집에 들어가가지고 배가 고파가지고 그 집에 있는 잉어 몇 마리를 잡아먹었는데 그 수천만 원어치였다 뭐 그런 일도 많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중국에서는 이제 또 유행하는 애완 어종 중에 하나가 철갑상어예요. 아, 철갑상어를 집에서 키워요? 네, 집에서도 키우기도 하는데 집에서 키우다 걸리면 잡혀가요. 이게 천연 기념물로 지정이 돼 있거든요. 그렇지. 근데 잡아간다 그래도 이제 키우는 놈들이 있죠. 네. 한 번쯤 해보고 싶어서. 한 번쯤 해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요즘 보니까 이제 중국 뉴스에 보니까 이 철갑상어를 늘리기 위해서 강에다 자연 방류를 하는 거예요. 그 치어들이나 웬만한 중물고기들을 강에다 자연 방류를 하는데 그날 밤에 이제 온 강에 그물 들고 쫓아와가지고 그 방류한 철갑상어 잡겠다고 대단하다. 하다가 경찰에 잡혀가고 그걸 또 하는 어찌 일들이 알고.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뭐 이런 거는 좀 보통인데, 좀 특이한 그 애완동물 종류들이 있어요. 나는 이게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키우는 줄 알았더니 귀뚜라미를 애완동물로 키운다. 귀뚜라미. 귀뚜라미는 아주 일부 지역에서는 애완 곤충? 애완. 그래도 동물은 맞잖아. 근데 이 그 애완동물 귀뚜라미를 우리는 귀뚜라미 왜 키울까요? 우리나라에서? 만약 우리나라가 귀뚜라미 키운다 그러면 그 귀뚜라미 우는 소리, 옛날. 시끄러워가지고. 아니, 이제 그 소리를 들으려고. 그거를 키운다고 하면은 정치 있잖아요. 가을 밤에, 뭐, 끼릭끼릭끼릭 하는 그 소리 나니까. 근데 중국 애들 귀뚜라미 키우는 이유가 달라요. 이걸로. 토너멘트를 붙이는 거야, 싸움을. 붙여가지고. 우리 그렇죠. 투충. 네, 네. 투충. 아이고. 그래서 이게 이제. 뮬란이래가 순간적으로 놀랐다. 이 귀뚜라미 싸움이 황실에서부터 전달이 됐는데,
그 귀뚜라미 싸움 잘하는 거 한 마리를 키워내기 위해서 막 사육사들을 두고 훈련도 시키고. 훈련이 되나요? 아, 그 완전 붙여가서 싸움을 붙여보는 거지. 못하면은 뭐 다리라도 두드리고. 하여튼 그 뭐 이상하게 동물들을 싸움 붙이는 거는 하여튼 뛰어나요. 어떻게 해야 닭도 돼요? 싸움 많이 예, 붙이잖아요. 다 뭐 온갖 동물들을 다 싸움 붙이는데 사실 곤충 싸움 붙이는 건 참 신기하긴 신기하더라고요. 네, 진짜 신기하고. 보신 적 있으세요? 실제로 그런 아니요, 싸움 저는 하잖아요. 필름으로만 봤지 실제로는 저도 못 봤어요. 실제로는 본 근데 적이 이제 없는데. 저는 그거를 이제 키우는 사람을 알았어요. 이게 진짜 리얼 토너멘트에는 상금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돼요. 1등 할 경우. 1등을 하게 되면. 근데 이제 보통 그렇게 하려면 한 7, 8번을 싸워야 돼. 아이고 힘들겠다, 그 귀뚜라미가. 비싼 몸인데 혹시 갑자기 놓친데 어디 갔노 이라고 막 잡으라는데 옆집 사람이 갑자기 파리채로 탁 쳐버리는 거 얼마나 그렇지, 어쩌겠네. 그렇지. 귀뚜라미도 이게 그 투우랑 똑같아. 그 싸우다가 도망가거나 등을 보이고 튀면은 달아나는 거거든. 네. 처음에 둘이 맞붙으면 대가리를 맞대고 막 이렇게 돌려가면서 서로 목을 딸라고. 이게 보이지도 않겠다. 아니 근데 그 보이죠. 중지 손가락만 할 정도로 네. 사이즈가 커요. 그래갖고 그게 다 이제 그 구경이 되는 건데, 하여튼 그거를 키우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알을 받아갖고 씨알 좋은 거뭐 이런 걸 키우기 위해서 이제 직접 집에서 그 귀뚜라미를 사육하는 사람을 제가 하나 알았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그 술 먹고 한 3일 정도 집에를 못 들어가니까 귀뚜라미들이 승질이 나갖고 설마. 거기를 뚫고 나와서 온 집안을 완전히 막 난장판을 만들어요. 난장판 범벅으로 만들어버리는 뭐 그런 일도 있기는 한데, 하여튼 이 귀뚜라미 도박이 이제 성행을 해요. 그죠? 우리 투견처럼.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전문적인 귀뚜라미 사육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 생기고 훈련하는 사람이 생기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 도박장이 만들어지고 그런 모양들을 봤어요. 귀뚜라미를 훈련시킬 때 소리 내지 마 해서 알아들으면 키우면 하겠는데요. 근데 이제 요 귀뚜라미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쌈 시키기 위해서 주로 네. 키우고 요게 이제 뭐 탈 귀뚜라미라고 종자가 따로 있어요. 키우는 종자들이. 예. 이렇게 이제 요런 식으로 싸움을 하거든요. 사진을. 근데 이제 요거 이외에 중국에서 희한하게 말하자면 애완용으로 사랑받는 곤충이 여치예요, 여치. 여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마 이름하고 관련 있는 것 같은데, 대만의 최고로 비싼 그 국보 중에 하나가 옛날 왕비가 갖고 있었다는, 시집 갈 때 갖고 들어갔다는 배추하고 여치가 옥인데 예, 비치 있죠, 비치. 만들어 비치. 새겼다고 해야 되나요? 대만에 저 국립고궁박물관에 가면 있습니다. 이만한 건데 그 배추잎이에요. 근데 그게 비치 덩어리예요, 비치 덩어리. 배추잎에 딱 그 우리말로 메뚜기가 생긴 거 여치겠죠. 여치 같은 한 마리가 딱 붙어 있는 그 모양이 있는 그게 있는데 그게 국보거든요. 그게 중국은 이제 그야말로 뭐 웬만한 우리 박물관의 소장품 거의 뭐 한 이제 뭐 50%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데인데 그거 하나 보려면 줄 서 수백억 갖고 준다 그래도 안 판대요. 예, 그거는 그 줄 서 갖고 봐야 됩니다. 그 곤충에 대한 어떤 산업이 굉장히 막 발달을 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곤충을 단순하게 애완용으로 파는 게 아니라 산업적으로 활용하는데도 중국은 굉장히 그 뭐랄까 그런 부분에 대한 산업이 강해요. 그러니까 딱정벌레라든지 굼벵이라든지 심지어 바퀴벌레 같은 것들도 상업적으로 사육을 한단 말이에요. 바퀴벌레 사용합니다, 중국에서. 왜요? 뭐, 그 바퀴벌레가 뭐 했을 때가 있죠? 바퀴벌레에서 나오는 이거 분비액이 있는데 그걸 화상 치료제로 쓴대요. 그래서 스촨에 가면 바퀴벌레 그걸 사육을 하는 공장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들어왔는데 그 중국에서 어떤 학자가 만약에 지진이라든지 어떤 형태로 할 때 여기가 예를 들어 탈이 났을 때 네, 큰일 그러면은 나면. 이거는 그 안에는 세계 인구의 몇 배가 되는 바퀴벌레들이 지금 양식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한번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여튼 그래갖고 기사가 나온 걸 제가 읽었는데 어떤 의미에서 조심해야 되는 바퀴벌레가 전혀 그 쏟아져 나오면 이제 퍼지잖아요. 쏟아져 나오면 얘들은 번식력이 너무 세기 때문에 그러니까 순식간에 도시 전체를 네, 바퀴벌레로 바퀴벌레 뒤덮어 버릴 수가 있는 거죠. 천적이 없잖아, 천적이.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 몇 마리를 키우는지도 몰라요. 1평방미터 안에 30만 마리 정도가 있어. 30만 마리요? 30만 마리가 1평방미터 안에 스퀘어미터겠죠? 이렇게 있는 거죠. 있는 쌓여져 거잖아요. 있는 거죠. 근데 이것들을 큰 이런 그 돔 같은 데서 키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십억 마리겠지. 근데 이것들을 나중에 이제 갈아가지고 거기서 즙을 낸 걸로 가지고 아까 말한 화상치료제, 화장품, 그 다음에 뭐 피부 미용이나 연고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직접 활용을 하는 거죠. 아니 다른 걸로 화상 치료를 하면 되잖아요. 아니 그게 천연물질 안에서 만들어져서 나오는데 효과가 높고 가격이 싸니까 그런 방식으로 추출해서 쓰는 거야. 물론 바퀴벌레 엑기스라고는 쓰지 않죠. 아, 그렇게는 네. 쓰면 그거 아무 절대 안 팔리죠. 원래 동남아에 있는 사람들이 곤충에 대한 어떤 거부감이 덜해요. 그러니까 곤충을 튀겨 먹거나 뭐 구워 먹거나 이런 류의 단백질 원으로서의 활용도가 높거든. 근데 인류가 앞으로 계속 이렇게 인구가 불어나고 어떤 그 환경오염이 계속되면 앞으로 우리가 진짜 단백질을 취할 수 있는 최선의 공급원은 곤충밖에 없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실제 전략적으로 곤충 자원의 어떤 그 식용화를 위해서 연구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다양한 그렇죠. 것들을 유럽 또, 쪽에서도 곤충 많이 모으고 먹죠, 있는 그죠? 거죠. 제가 저 중국 갔는데 아주 친한 사람인데 그때 곤충 요리를 내놓은데 잠자리였어요, 잠자리. 잠자리를 그 모양 그대로 튀겨가지고 했고 하나는 애벌레인데 중국 사람들은 자기는 신경 쓴다고 내주는데 손님 귀한 거라고 내주는데 잠자리는 저도 처음 먹었거든요. 뭐 저는 이제 정갈이나 많이 먹었지. 정갈 튀김 이런 거. 드셨어요, 잠자리? 그리고 그 잠자리는 먹었는데 이걸 뭐 맛이 없진 않아요. 근데 막 하나 씹어 먹고 나니까 두 개는 막 그냥 이러고 싶은데 손님한테 귀한 거 내는데 이걸 다 먹어야 되잖아요. 간단하더라고. 옆에 같이 간 사람 일행 하나만 꼬셨어요. 저걸 어떻게 먹습니까? 하는데 저거 몰라요. 그러면 저게 완전히 정력제야. 그래도 그래요. 그러더만 앉아서 한 접시 다 먹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우리는 이렇게 잘 먹습니다. 이러면 저는 한 개.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나와서 얘기인데 제가 처음에 중국에 가서 이제 식사 초대를 받았는데 네. 번데기가 나왔어. 네. 중국 번데기는 번데기가 2만 원 쓰면 2만 진짜 원. 애벌레. 사이즈가 지금부터는 광고 타임입니다, 여러분. 남성 패션의 꽃은 넥타이입니다. 19세기 영국의 대표적인 댄디보이였던 오스카 와일드는 잘 맨 넥타이는 삶에서 성실함의 첫 걸음이다 라고까지 했습니다. 자, 하지만 목을 조이는 넥타이는 답답해서 당장이라도 풀고만 싶은 물건이죠. 하지만 전혀 새로운 개념의 넥타이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쉽고 간편하게 착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넥타이를 매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하고 심지어 넥타이 매는 법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클립이 부착된 와이셔츠와 브릿지에 매어진 넥타이만 준비되면 아주 쉽게 착용할 수 있습니다. 타이 브릿지는 쉽고 간편하며 단정하고 품위 있게 착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편안합니다. 일반적으로 넥타이를 매면 답답함을 느끼게 되는데요. 과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넥타이를 매면 두뇌로 가는 혈액량이 7.5% 감소된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산소 호흡량이 감소되고 특히 두뇌 회전 능력은 15%나 떨어집니다. 따라서 고도의 집중력과 사고력을 요구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두뇌 회전 능력을 15% 떨어뜨리는 넥타이를 매는 것은 넌센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타이 브릿지는 목을 조이지 않습니다. 집중력과 사고력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도 답답하지 않고 하루 종일 착용해도 갑갑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덥지 않고 시원합니다. 넥타이를 매면 체감 온도가 2도 상승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여름철에는 넥타이를 매지 말자는 캠페인을 하는 거죠. 환경부는 만일 모든 사무실에서 실내 냉방 온도를 2도 올리면 전력 사용량을 17% 줄일 수 있고 약 3천억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타이 브릿지는 시원합니다. 타이 브릿지는 쾌적합니다. 건강도 지키고 에너지도 절감하는 넥타이, 목을 조이는 넥타이에서 목을 자유롭게 하는 넥타이, 타이 브릿지입니다. 목을 조여주거나 답답하거나 전혀. 더운 느낌이 없는 35,000원에 송작가 TV 보고 구매했다고 메모를 남기시는 분한테 사은품으로 제가 넥타이를 뺏어낸 거예요, 여러분. 송작가 개인의 피땀 눈물을
어떤 미용의 마지막 한 단계는 얼굴 아니겠습니까? 코엔자임 마스크팩 20종 세트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인증해 주시면 주소하고 전화번호는 꼭 보내주세요. 메일 밑에 보이시죠? 손가락. 이거 2배만 해. 생각보다 번데기 먹네요. 아, 번데기를 먹는데, 번데기가 우리가 먹는 번데기 아니고, 크기가. 한 10배는 큰 거지. 걔보다 뭐. 근데 역하다면서요, 그 사람. 아니야. 조리 역할- 방식이 조리 방식이 아니 그냥 기름에 다르겠죠? 넣고 소금 좀 튀긴 뿌려서 거, 아. 볶은 거야. 그 방금까지 살아있어 거뭇거뭇한 거를 툭 떠가지고 바로 후라이팬에 볶아서 예, 주는데 튀겨가지고, 거의 튀기듯이 해가지고, 내가지고, 소금 뿌리거나 설탕을 뿌려 먹어요, 그 사람들은. 근데 이게 또 우리 번데기는 쭈그러져 있잖아요. 네. 얘는 탱탱해. 네. 그 안이 다 속살이야. 중국은 살아있는 걸 좋아해, 그 형태가. 아니, 근데 그걸 탁 씹는 순간에 안에서 탁 터져요. 그러면 즙이 나오는데, 아우, 별로. 이게 그 우리 번데기 국물 나오듯이 그걸 딱 씹으면 안에 국물이 탁 터지는데 그 국물과 함께 그 안에 씹히는 건더기의 양이 아니, 웬만한 그 참치 캔 안에 한 반 캔 먹는 것 같은 그 느낌인 거야. 네. 딱 씹히는 맛도 그래. 서걱서걱 씹히는 맛이 그래. 그러니까 자, 한 3마리만 먹으면 배부르는 거야. 아, 말도. 도대체 그 번데기가 부화하면 안에서 뭐가 나오는지 그게 너무 궁금한 거야. 거기 우리 저도- 오늘 방송 전에 조금 방송 전에 멘트를 좀 날려줘야 될 것 같아. 혹시라도 식사 중이시면은 솔직히 똑같은 건 참치를 한 캔 먹고 말지. 그러니까 얘는 못 먹겠다 싶을 그래서 그런 제가 이제 그때 생각을 근데 맛이었던 가치관 거죠. 일행들이 네. 있으니까 일행들이 손도 못 대는 거죠. 아니 왜 이런 걸 어떻게 먹습니까? 근데 이게 얼마나 고단백인가 하면은 다 이야기를 다 합니다. 흘려줍니다. 일부러다가 이게 먹으면은 끝내줘요. 이 남자들 이해를 못해. 이상한 보라색 알약 이런 거 먹을 필요가 없고 이게 딱 하나만 갑자기 눈들이 변해요. 그러면 이거 먹지 마요. 이거 나중에 남아도 내가 다 싸갈 거니까 이러면은 조금씩 손이 와요. 그러다 막상 먹어보고 눈 딱 감고 먹어보면 맛은 있거든요. 그럼 쪽에서는 한국 남정네들이 이걸 다 비워버려. 한국 와서 후기는 어땠어요? 진짜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안 물어봤습니다. 알고 들었잖아요. 근데 알고 제가 안 먹으니까.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 사람 그때 먹은 사람들이 지금 가만 생각하면 되게 밝게요. 봄이 작가 우리 봄이 작가 고단백 궁금하시네. 식품은 다 몸에 좋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갑자기 왜 우리 뭐지, 식문화로 갑자기? 넘어갔다 그죠? 우리 애완동물 애완동물이 왜 하고 갑자기 있었잖아요. 식문화로 넘어갔지? 어쩌다 이래 됐지? 다음번에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좀 뽑아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요즘 중국에서 제일 비싼 애완동물이 뭔지 아세요? 중국에서 제일 네, 비싼 거야? 가장 핫한 트렌드의 애완동물. 예. 이게 비둘기입니다, 비둘기. 비둘기요? 예. 비둘기요? 예. 그게 이 비둘기는 중국에서 굉장히 식용으로 맛도 많이 없는데. 쓰이는 음식이 닭보다 더 비싸요. 원래 식용으로 썼어요? 원래 식용이에요. 원래 그래서 식용이죠, 당연히. 식용으로 키우기도 해요. 그리고 실제 치킨 배달집처럼 비둘기 배달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식당에 비둘기는 가면. 먹어보니까 비린내가 너무 나더라고요. 비린내가 많이 나요. 드셔보셨어요? 중국 가면 그 당연히 있는 요리예요. 많아요. 근데 이제 제가 뭐 요리의 차이긴 하겠습니다만은 먹잘 게 별로 없더라고. 그 등치가 작아서 근데 뭐 살이 담백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중국에서 비싸게 팔리는 비둘기들은 경주형 비둘기야. 경주형. 경주형이겠죠. 그래. 애들 달리는 거예요? 날르는 거예요? 날르지. 그럼 뭐 비둘기가 뭐 트럭에서 뛰겠어? 비둘기가 그래가지고 걸어다니는 거는 코리아밖에 없어요. 우리 요즘 길에 요즘 왜 길에 다니는 비둘기 말입니다. 그건 닭들기고요. 닭들기. 다른 놈은 하나도 없어. 맞아요. 발로 찰라 그래도 얘들 또 뛰어다니지. 그것도 살짝 피하잖아요. 옆으로 그러고 얘들이 무슨 평화의 상징이고 얼어 죽을. 근데 그러고 살이 쪄가지고 전부 다 뒤뚱뒤뚱. 맞아요. 근데 이제 중국에서 최근에 유행하는 일종의 부자들의 도박이 비둘기 경주예요. 이게 사설 경주죠, 사설 경주. 그래가지고 한 500km에서 1000km 정도 그 거리에다가 비둘기를 풀어놓고 결승점에서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설 경주들을 하는데, 안 날라가요? 예? 안 날라가요? 아니, 날려 보내는 거예요. 훈련을 그러니까 시키니까 어디까지 목적지에서 누가 먼저 오느냐. 한 500km나 1000km 바깥에다 비둘기를 풀어놓고 빨리 찾아오는 놈 1등한테 상금을 몰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사설로 경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거 뭐 옛날에 이제 전속으로 썼을 때부터 하던 건데, 요게 이제 말하자면 상당히 공정한 경마 게임 비슷한 스타일로 발전하기 시작해가지고, 이 규모가 엄청 커진 거예요. 하긴 옛날에 그저 비둘기는 전서구였잖아요. 우리 통신수단이었잖아요. 그죠? 편지 네. 딱 다리에 편지, 묶고 네, 날리고 하는 거. 묶어서. 아마 그러니까 그런 게 아마 클래식한 현대의 뭘로 다시 재활한 게 아닐까. 근데 다른 새들도 많은데 굳이 비둘기였던 이유가 왜냐면 있을까요? 그 비둘기 자체가 귀소 본능이 강하고 경주용으로 원래 이제 많이 쓰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비둘기 대회를 열게 되면은 한 마리만 이렇게 내보내는 게 아니라 뭐 많이 내보면 100마리도 내보내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승 상금이 최근에 벌어진 대회는 1등 상금이 770억까지 올라갔다. 하나로? 770억이요? 한화로 770억. 770억? 예. 비둘기 하나 잘 키우면 그냥 막 인생 하나 바꾸겠네. 그러니까 그죠? 예. 비둘기 한 마리에 5억, 6억 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훈련된 비둘기가요? 혈통이 좋은 비둘기. 혈통이 좋은 그러니까 비둘기가. 외국 유럽 같은 데서 이제 비둘기 경주가 옛날에도 있었기 때문에 뭐 벨기에나 프랑스 이런 쪽에 가면 전통적으로 그 타고난 그 레이서로 훈련받은 비둘기들이 있는데 요런 비둘기들을 수억 원대에 수입을 하고 이게 이제 안에서 또 내부 유통이 되면서 단가가 올라가고 중국 부자들이나 고위공직자들의 은밀한 취미로 활용되고 있어서 뭐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오늘 애완동물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많이 이쪽 저쪽으로 튀어다니긴 했지만 먹는 얘기하고 도박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게 식사 중이셨다면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중국은 이 모든 애완동물이 사실은 먹을 수도 있고 도박에 활용되기도 하고 키울 수도. 키워서 재산의 용도로든 활용되는 뭐 이런 그 특징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약간 다 근데 목적성이 있다 그죠? 네. 우리처럼 단순히 좋아서라기보다는 그죠? 예. 그래서 뭔가를 이제 그 중국인의 습성이 그런 거예요. 소장하고 애용하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거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기 시작하고 이런 가치 부여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은 어느 순간 이게 문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화를 즐기는 사람들끼리 비교를 해. 그러면서 서로 자기 자랑을 하기 위해서 또 돈을 더 투자하고 또 돈을 더 투자하면서 상상 이상의 액수가. 그게 무형물이 아무 가치 없던 게 상상 이상의 금액으로 올라간 거예요. 자기 자랑을 빙자한 몸값을 띄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집착이라 그래야 되나? 이게 강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요 앞에서 비둘기 한 마리 있다 잡아가지고 엄청 많던데. 거기 공짜로 출전하는 거 아니에요. 안 돼요. 근데 얘들은 벌써 타성에 젖어가지고 안 돼요. 그리고 나르려고 하지도 않을 거라. 그리고 이게 약간 로또 같은 부분도 있는 게 아무리 잘 날르면 뭐해. 날아가다가 돌아와야죠. 비행기랑 그러니까요. 부딪히거나 독수리한테 잡아먹고 버리면 5억은 날아가는 거야 공중에서. 진짜 그러니까는 공중에서. 이게 상금이 이렇게 센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연합으로 단체로 출전을 시키는 거죠. 100마리 뭐 5억짜리 5천만 원짜리 한 100마리 쫙 던져가지고 한 마리만 딱 들어오면 700억, 700억, 800억 버는 거잖아. 그러니까 해볼만 하는 거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주의 어떤 그 유흥 문화나 이런 것들이 전통적으로 계속 회전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자기가 좋아서 키우잖아, 그죠? 그렇죠. 예. 근데 요건 꼭 동물에 그 극한되지 않고 장신구라든지 또는 뭐 차라든지 뭐 이런 쪽, 뭐 음식 재료 이런 쪽에서도 중국인의 과시 문화 또는 뭐 독점 문화, 경쟁 문화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원하고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는 돈을 쓰는데 주저함이 없는 게 어떤 중국인 하나의 면이 아닌가라는 어떤 일면을 보게 되는 그런 사례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팁. 중국어 한마디. 중국어 한마디. 뭐가 좋을까, 선생님? 무슨 동물 키우시나요? 애완동물이 뭐가 있습니까? 뭐 이런 단어 있나요? 키우다라는 단어. 그렇습니다. 네. 우리 양이란 거 있죠. 양농원 할 때 양. 아. 양 그러니까 우리가 워 양狗난 개 키워요. 네. 워 양마 난 고양이 키워야 돼 가지고 기르다 키우다 양. 양. 예. 양 什么 됐죠? 총우.宠物 페트. 총애하다 할 때 총자에다가 물체 물자입니다. 아. 동물 총우. 총우라는 단어 자체가 바로 아주 애완동물. 페트. 애완동물 네. 또는 뭐 애완물 그렇죠. 이런 건 네. 거죠. 양什么 총우. 养什么宠物 당신 뭐 애완동물 뭐 키워요 할 때는 니양 什么 宠物 총우.
총우. 양서뭐 총. 양서뭐 총우 하면 되는 거고. 뭐, 양꺼. 나 양꺼. 강아지 키워요. 이러면 되겠죠. 양시슈아이. 근데 귀뚜라미 제가 키워요. 왜 이제 이걸 권해드리냐면요. 그 중국인을 만났을 때 대화를 풀어가기 위해서 이 사람이 또 얼마나 사나 라는 거 물어볼 때 요거 굉장히 중요한 답변입니다. 근데 거기에 왜냐 그렇게 질문했는데 거기에 질문했는데 굉장히 호응적으로 흥분하면서 막 대답을 하죠. 네. 아주 있는 집안이에요. 아. 그럴 땐 그걸 집요하게 파야 돼요. 불을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돼요? 예. 그럴 수도 종류가 있겠네요. 뭐예요? 어떻게 생겼어요? 사진 있어요? 요거 조금만 파고 들어가지면 다 넘어옵니다. 이거 여기 한국에서 온 그 중국에서 온 사람들 많이 하지만은 그쪽에서 약간 좀 있는 집안에 네. 우리 딸들은 한국에 오자마자 제일 먼저 여기서는 내가 고양이 3마리를 키우고 싶을 때 뭘 하면 되냐 저한테 잘 물어봅니다. 제가 개 1마리 랑모를 키우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왜 국가에 뭐 하고 신고해야 되느냐 이런 거예요. 총우를 가지고 있다는 거. 자체가 벌써 약간의 나는 조금 격이 다른 난 좀 굉장히 사는 사람이야. 과시욕의 표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사람을 만날 때 당신 뭐 키우십니까? 이 질문은 상당히 대화를 필요하는데 필요한 스킬이 됩니다. 네, 중국 사람들하고 메신저 좀 많이 쓰죠. 네. 집에서 강아지하고 같이 예를 들어 뭐 찍은 사진이 이리 나온다든지 벌써 이러면 약간 좀 레벨우가 좀 차이가 나는 그걸 그죠? 알아봐 주는 것도 되게 그렇죠. 알아봐야죠. 좋아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그거 얘기를 꺼내주면 겁나 자랑하고 싶거든. 강아지하고 둘이서 앉아서 탁 이렇게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갖고 외국 친구한테 자랑을 했는데 우리 집 강아지도 보여줄까? 이라고 막 시를 막 보여주면 안 되고 그게 아니고 걔 키우니까 이름이 뭐니? 너무 부터 이뻐. 해갖고 막 이러면서 해줘야 되는 거야. 귀엽다 몇 살인데 부터 해갖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막 신이 나죠. 역시 알아봐 주는구나 이러면서 그리고 나도 한 마리 키우고 있는데 이러면 우리는 약간 좀 다른 말이 통한다. 예, 그렇죠. 그걸 이용을 해 먹을 수도 있어요. 아직 중국 사람들이 그만큼 비싼 돈을 내고 그 개를 키운다든지 네. 그걸 대해서 한국 사람들 잘 모르거든요. 시골에 가면 개가 막 길거리 돌아다니니까 뭐 똥개 키우듯이 그대로 키우나 보다. 아닙니다. 국가에서 얼마나 그 등록비를 내고 다 알아야 정도 있습니다. 그거 없으면 항상 들고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귀한 몸이니까 목줄 걸고 질질 안 끌고 안고 댕기지. 그러니까 걔가 좀 뭐. 그걸 알아줘야 돼요. 그 사람들의 그렇네요. 그런 사람들의 자존심을 막 긁어줘야 돼. 근데 개를 사고 개 사진 딱 하는데 와 실하게 생겼다. 언제 잡을 거야? 맛있겠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어머나. 저거 소장님이 꼭 그래 한번 해보시는 것 같은 느낌. 한번 해보고 너무 싶어요. 농담으로. 자연스러워가지고. 오늘도 팁이 있는 교훈이 있는 아재중장. 중국 사람이 언제나 있으면 자랑하고 싶은 게 애완동물이기 때문에 양서머 총우 요거를 대화의 패턴으로 오늘 팁으로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즐거웠습니다.